자바에서의 메서드 오버라이딩과 그리고 파이썬에서의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같은 점 다른 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같다. 근데 문법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차일드 클래스에서 더 확장 혹은 재정의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할 때 제약 조건은 딱 하나, 메서드의 이름만 같으면 된다. 메서드의 파라미터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보면, 그렇죠? 부모 클래스에서 init 메서드는 파라미터를 한 개를 가져요. 근데 오버라이드하는 child 클래스에서의 init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2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파이썬에서는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이게 자바랑 조금 다른 점이죠. 네. 그것 이외에는 뭐 비슷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 셀 하나 추가를 하고요. 사실 요거 메소드, 이 함수는 어제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is instance 함수. is instance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이용을 했었죠? 오브젝트 객체를 줬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is instance 상속과 인스턴스 관계, 상속과 인스턴스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회사원은, 우리말로 그냥 쓸까요? 회사원은 사람이다. is A 관계가 성립하죠. 회사원이 서브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부모 클래스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우리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길동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있을 텐데, 길동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생성할 때 무슨 생성자 호출했죠?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생성자를 호출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is print로 하죠. 그냥 바로 할까요? is instanc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오브젝트에는 무엇을 남겨주시면 되냐면 인스턴스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동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를 주면 된대요. 클래스 이름 주시면 돼요. is, person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true예요, false예요? 당연히 true죠. 그렇죠? 우리 길동이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했어요?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생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동은 비즈니스 퍼슨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길동은 비즈니스 퍼슨의 인스턴스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is instance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데, 길동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회사원은
회사원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is A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길동이는 회사원이잖아요. 회사원은 사람이죠. 그럼 is instance도 true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하면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는 길동은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true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관계에서 child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그 child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도 하지만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도 한 겁니다. 그죠? 둘 다 true를 리턴을 해줘요. 그죠? 근데 위쪽에서 아마 person 이렇게 있네요. 오쌤? 아니면 여기서 한번 직접 만들까요? P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게요. person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이름을 줘야 되니까 뭐 익명, 무명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P라고 하는 객체는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is instance P는 person의 인스턴스다. 이거는 당연하죠. P는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거는 당연히 true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돼야 안 돼요. is instance P is this person.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아니죠. P는 비즈니스 퍼슨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is this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이런 문장인데 이거는 false죠. 그렇죠? 이거는 말로 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객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지금 이거는 무슨 문장이에요? 사람은 회사원이다. 이런 문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위쪽은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 문장인 거고, 여기서는 사람은 회사원이다. 이런 문장이다. 그럼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false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바에 이거랑 비슷한 연산자가 있었죠. 자바에서는 instance of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었어요.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파이썬에는 뭐가 있다? is instance가 있다. 그래서 is instance를 이용을 하면 is instance를 이용하면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인스턴스의 객체가 맞다면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맞다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is instance 메서드를 다음과 같이 함수 아마 비슷한 코드를 자바에서도 했었을 거예요. 했었을 텐데 생성은 child 클래스로 생성을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애니멀,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다른 점은요. 동물과 식물이 다른 점은 동물은 움직여 다닐 수 있다는 거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 뭐 고정돼서 거기서 자란다라고 하는 이런 게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은 움직여 다닌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메서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동물마다 어떻게 움직여 다니는지를 모든 동물마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방식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땅에 사는 동물들이 움직여 다니는 방식과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 종류들이 움직이는 방식과 물속에서 움직여 다니는 그런 동물들이 움직여 다니는 방식들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방식을 일반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애니멀은 무브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아직 어떻게 구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각각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땅에 사는 뭐 강아지는 동물이다. 이렇게 상속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스의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강아지는 동물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 override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메서드를?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override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움직여 다니는지는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냥 대충 할게요. 뭐 강아지는 뭐 총총총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메서드 오버라이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새는 동물이다. 이건 역시 is A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클래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bird는 애니멀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override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메서드를?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새는 펄펄 날아다닌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동물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뭐 나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죠. 클래스. 얘는 동물하고는 애니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클래스예요. 나무는 동물이다? 이것도 안 되고요. 동물은 나무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속관계가 있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으면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요. 자, 이렇게 네 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봤고요. 애니멀을 상속받는 도구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애니멀을 상속받는 버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별개의 트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요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요. 이런 거죠.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있어요. 슈퍼 클래스의 이름은 애니멀이에요. 애니멀. 애니멀은 뭐 어떤 특별한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도그예요. 도그. 도그는요, 강아지는 동물이다 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move를 여기에서 override를 해버렸어요. 오버라이드를 해버렸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클래스가 더 있어요. 똑같이 애니멀을 상속받는 또 다른 클래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클래스는 bird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새는 동물이다. 그리고 새가 움직이는 방식이 강아지가 움직이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여기까지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별개의 이 세 개의 클래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클래스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트리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저희는 구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첫 번째에는 제가 무엇을 생성을 할 거냐면 도그를 생성해서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넣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bird를 생성해서 넣을 거예요. 새를 하나 생성해서 넣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tree, 나무를 생성해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이썬의 리스트는 여러 가지 타입의 이거는 자바랑 다른 점이죠. 자바는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인티저만 저장하는 리스트, 스트링만 저장하는 리스트, 오브젝트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의 객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티저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그러면 거기에는 인티저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인티저 이외에 문자열을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의 리스트는요, 제약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사항 없어요.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1, 2, 3 이렇게만 저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A, B, C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해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값들이 여러 개 그냥 저장될 수 있어요. 이게 파이썬의 리스트와 자바의 리스트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변수에다가 dog, bird, tree라고 하는 각기 다른 클래스의 객체들을,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을 생성해서 정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성해서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반복문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x, in, array, 그 다음에 x.move. 자, 이 코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지 실행해 볼까요? 자, 2개까지는 잘 돼요. 그 다음에 move에서 오류가 나버려요.
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tree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move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속성이 없어요 라고 하는 에러예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도구예요. 그죠? 강아지는 우리가 move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네. 상속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했고요. 오버라이드는 총총총이라고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요.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bird예요. 그럼 이번에는 x가 3가 되는 거죠. 3에서도 우리는 move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3는 헐헐이다라고 오버라이드 했어요. 자, 여기까지 포문에서 두 번까지는 문제 없이 실행이 됐는데 세 번째, 트리가 꺼내졌을 때예요. 트리가 꺼내졌을 때 문제가 생겼죠. 트리는 애니멀이 아니기 때문에 애니멀과는 서로 상관이 없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여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검사,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를 해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호출하겠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 블록 안에서 얘를 호출하면 되겠죠. 들여쓰기 해가지고. 맞아요. 자, 그러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거는 move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뭐죠? 애니멀도 move를 가지고 있죠. 도그도 move를 가지고 있죠. bird도 move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까요? if is instance x가 도그이면 자, 이러면 뭐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도그에 대해서만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bird도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ird는 도그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move를 호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를 bird라고 하면 이때는 반대로 도그가 move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그는 move를 호출 못하고 bird만 호출이 되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 클래스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동물이고요. 새도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move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배열에서 꺼낸 아이템이 애니멀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도그도 애니멀이고 bird도 애니멀이에요. 그러면 move를 호출하자. 트리가 애니멀이 아니면 move를 호출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 없이 move가 있는 인스턴스들에서만 메서드가 호출되고 끝나겠죠. is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런 경우에 활용이 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왠지 자바에서 했었던 거랑 많이 비슷하죠. 그쵸? 네. 네, 상속은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상속을 하실 때 하는 문법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름, 괄호 안에 슈퍼 클래스 이름, 그리고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내가 재정의하겠다.
이런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랑 다른 점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에서는 메서드 이름과 파라미터까지 전부 다 일치를 해야 그걸 오버라이드라고 했었지만 파이썬에서는 오버라이드를 메서드 이름만 같으면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사용한다? 슈퍼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 슈퍼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뭐 이닛이라든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언더스코어 2개 써줍니다. 부모 클래스에서도 언더스코어 2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만 조금 고민을 하시면 크게 그 나머지 문법들은 자바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개념과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